여러 가지 미국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찍어낸 돈의 양이 미국 역사상 찍어낸 돈보다 많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사진 하도 바꾸라고 가지고 사진 바꿨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였습니다. 한 15년 전에 일반 부동산 에이전트를 시작하다가 LA 한인타운에 콘도 나온 것도 팔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일반 매물 판매하는 게 제 성격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국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취득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부동산 투자 해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없으시다. 오케이. 미국에도 집 없으시죠? 다 없으시다고 하셨고, 투자해 본 적 없으시고, 한국에는 부동산 투자 다 해보셨어요? 한국에는? 다들 집은 있으시죠? 네. 거주용 집. 네. 우선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우스 푸어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푸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차 좋은 거 있는데 거기다 드립다 페이먼트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가 카푸어잖아요. 그죠? 한국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본인이 돈 조금만 집어넣고 매달 페이먼트로 집어넣어서 좋은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카푸어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 하우스 푸어가 있나요? 있죠.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좋은 집 사죠. 자, 근데 한국에서 하우스 푸어하고 미국의 하우스 푸어의 레벨이 다릅니다. 어떻게 레벨이 다르냐? 자, 여러분들 한국은 우선 레벨 단계가 있어가지고 올라가죠. 월세, 전세, 본인 집 구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자기 집 구매할 때 에quity 집어넣으신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보통 몇 프로 에quity 집어넣어야 됩니까? 절반은 넣어야지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영끌 말씀하셨고 월 페이먼트 부담돼 가면서도 최대한 자기 거 페이먼트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목구멍까지 채워가지고 융자 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선 집어넣는 에quity 자체가 한 50%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최저 에quity 필요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구매할 때 미니멈 에quity는 3.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6.5%의 융자를 끌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96.5%. 그러면은 거의 100% 다 준다는 얘기죠, 융자. 아니, 융자 원하는 대로 다 퍼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본인 돈 조금 넣고 집을 사니까 하우스 푸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우스 푸어를 이 레벨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다못해 3.5% 집어넣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한국으로 치자 그러면 월세 보증금 가지고 집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1년치 넣나요? 그 정도 돈 있으면 집 사요. 미국에서는. 월세도 안 가도 돼. 미국에서는 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 한 달치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목돈이 있었으면 집 산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하우스 푸어의 레벨은 정말 목구멍을 넘어선 진짜 한 110%, 한 120%까지 채워가지고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의 레벨이 달라요. 한국하고는. 집을 살 때 자기 돈 정말로 하나도 안 가지고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보면은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보존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도까지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가시잖아요. 단독주택들 몇 년 됐을 것 같으세요? 100년. 70년, 100년. 어떻게 아세요? LA 집 단독주택들 대부분 100년 됐어요. 막 1902년생 막 이래요. 1895년생도 있고 그래요. 그런 집들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넘은 집인데 그거 공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근데 집 살 때 1000만 원 들고 집 샀는데 지붕 공사 1000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사지. 그 공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푸어의 레벨이 한국하고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나마 한국은 전세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목돈 가지고 집을 사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가 월등히 비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껴있으니까 월세가 싸고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가 있으니까 월세가 상당히 싼 편이에요.
이 월세가 왜 싸냐? 혹시 한국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 있으신 분, 그 거주용 부동산 말고 다른 투자용 부동산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선생님 생각해 보셨을 때 같은 부동산 값어치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거주용 부동산 있으시면 월세가 훨씬 싸죠. 한국이. 그죠? 10억짜리 빌딩이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가정집이고 하나는 10억짜리 뭐 오피스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같은 동네일 때 10억짜리 커머셜 빌딩이 훨씬 수익성이 좋아요. 왜? 커머셜 빌딩, 오피스라든지 뭐 리테일 이런 빌딩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거주용은 전세가 껴있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쌉니다. 근데 미국이 딱 그런 형상이에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커머셜 빌딩 월세 내는 것만큼 미국에서는 가정용 부동산을 그렇게 낸다. 미국 그 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국 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하우스푸어가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하우스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그리고 집 상태도 100년 된 집들이 많다. 미국에서는 그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고 미국에서는 콘도라고 부릅니다. 콘도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인데, 미국에 있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새 거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20년 된 아파트 재건축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거. 이분 누군지 아세요? 페드의 체어맨.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세계에서 가장 뭐랄까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미국의 금리 조정한 사람이에요. 미국 금리 조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갑도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돈을 미국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은 뭐 증권이 그냥 휘청휘청거립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돈을 그냥 있는 대로 찍어냈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프린팅 머니 한번 볼게요. 부시 때 찍어낸, 8년 동안 찍어낸 게 한 1.5 트릴리언 정도 되고, 오바마 때 찍어낸 게 한 2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8년 동안. 근데 트럼프 때 찍어낸 돈이 요 한 해만, 2020년 요 한 해만 4 트릴리언이에요. 그 얼만큼 많은 돈이냐면 여러분, 2020년부터 24년 사이,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찍어낸 돈의 양이 미국 역사상 찍어낸 돈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숫자일 수 있어요. 그냥 그래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보통 1년에 한 3% 정도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휴지 하나 사려고 하면 이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4,200%가 됐어요. 한 해에. 4,20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휴지 하나 사려면 이만큼 돈 줘야 돼. 휴지보다 이 돈이 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도 종이잖아요. 돈도 종인데 이 종이는 이 종이보다 싸다는 얘기야. 그리고 토마토 요만큼 사려고 그러면은 이거의 2배를 줘야 돼요. 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형자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휴지 요만큼의 이 한 뭉치라면 토마토 요만큼엔 2뭉치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휴지 두루마리면 토마토 요만큼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휴지 2개하고 토마토 이만큼은 돈의 값어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냐 조금 있어야 되냐 차이는 시장에 얼마나 돈이 많으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이 돈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형자산은 값어치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인플레이션에서 막을 수 있다.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값어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줘야지 구매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은 무엇인가? 네, 이쪽으로 와서 물어봐야지.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비싸지는 거요. 왜 비싸져요? 돈을 찍어내서. 돈을 찍어내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죠? 돈을 찍어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누가 그 혜택을 받습니까?
정부죠. 그죠? 정부에서는 돈을 합법적으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돈을 번 거잖아요. 자, 그럼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민이요? 서민이죠. 그렇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세금 뭐 있어요? 뭐 양도소득세, 뭐 소득세, 뭐 증여세,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도 세금이에요. 아셨어요? 왜? 정부가 돈을 벌었는데 가난해진 건 여러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가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돈의 값어치를 낮췄잖아요. 그런 거 막 연구하시잖아요. 세금 어떻게 하면 좀 덜 내야 되지? 근데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CD 하시죠? 요즘 CD 몇 프로예요? 지금 한 4% 정도? 자, 4%라는 얘기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3%, 4%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CD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CD에 투자하시잖아요. 돈 집어넣으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4% 받으시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3, 4%라고요. 그 얘기는 4% 받아봤자 내 돈의 값어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4%니까 4% 꺼지고 있는데 거기다 4% 줘봤자 그거는 돈의 값어치 그냥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가장 위험한 투자예요. 왜 그럴까요? CD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한데 왜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0% 얻는 거 없어요. 확실하게 얻는 거 없어. 왜? 인플레이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축구해요? 오케이, 축구해요? 네, 그럼 축구할 때 가장 좋은 디펜스는 뭐예요? 가장 좋은 디펜스는 공격이에요. 막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으로 투자하신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